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강환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내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또한 GitHub 소개와 교재에 자료들이 좀 들어가 있는 GitHub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bin, oct, hex, int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2단원 교재에 있는 프로젝트 랩 2개를 실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함수와 내장 함수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itHub를 이해하고 남들이 작성할 수 있는 GitHub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print int 등의 내장 함수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정수나 실수를 입력받아서 다양한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수를 정한 후 해당하는 진수를 입력을 받아서 다양한 진수 형태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7장에서 자세히 학습할 예정이나 우리가 프린트라든가 인트라든가 이미 함수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함수를 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단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고요.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없으면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자, 프린트 같은 거는 콘솔에 내용물을 출력해 주지만 따로 반환하는 값은 없어요. 자,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7장에서 자세히 학습을 할 겁니다. 다만 표준 파이썬을 설치하면 이미 설치되는 많은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함수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자, 여기 그림에 보듯이 커피를 만드는 커피 머신과 뭔가를 갈아주는 믹서기가 있겠죠. 그러면 물과 커피를 넣어주면 커피가 나오고 어떤 과일을 넣으면 과일에 즙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 단위인 함수는 여러분이 입력값을 넣어주면 필요한 출력값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장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built-in 펑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크게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장 함수는 표준 파이썬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설치돼서 언제나 활용 가능한 그러한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자, user defined 펑션인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는 함수를 user defined 펑션,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언급을 하고 학습을 했던 print, input, string, int, float. 자, len은 아직 안 봤죠? len은 아직 안 봤는데 len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번씩 다 봤어요. 이러한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않고 이미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내장 함수는 그 함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함수를 갖다 쓰는 거를 함수를 콜한다. 영어로는 call function, 함수를 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콜이라고 표현하듯이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print, input 쓸 때 그 함수를 호출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7장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먼저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user defined 펑션은 직접 만드는 펑션을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문의 문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define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def.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함수의 이름이 여기에 far2 celsius라고 하는 게 함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함수의 이름은 우리가 배웠던 아이덴티파이어죠.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드시면 된다고 했는데 다만
숫자만 맨 앞에 안 나오면 되죠. 그래서 언더스코어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괄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에 필요하면 인자라는 걸 쓰실 수가 있고요.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리고 리턴에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 값이 있으면 리턴문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반환 값이 없을 때는 리턴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 파렌하이트,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서 반환해주는 이러한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요 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는데, 이런 영어의 표현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define이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펑션의 네임이죠. 그 다음에 인자는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파라미터. 네, 파라미터. 그리고 이런 거를 리턴 문장이라고 해요. 리턴 문장. 그 다음에 이거를 리턴 밸류라고도 합니다. 리턴 밸류. 리턴 밸류. 이렇게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far to Kelvin이라고 해서 또 켈빈이라는 온도가 있대요. 켈빈. 그래서 파렌하이트를 화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바꾸는 그런 함수를 간략하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빌트인 펑션은 내장 함수는 꽤 많습니다. 물론 이 내장 함수를 우리가 모두 할 필요는 없어요. 나올 때마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빈 봤죠? 빈. 네, 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거를 한번 보면은 div 모드.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얘는 디바이드도 하고 모듈라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두 개를 발환해주는 함수였고요. 자, 이벨도 배웠어요. 그렇죠? 이벨도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헥스도 배웠고요. 인풋도 배웠고요. 인트도 배웠고, 굉장히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 옥트도 배웠습니다. 스트링도 배웠네요. 예, 벌써 여기 나온 것 중에 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내장 함수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우리가 문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있는데요. 또 있는데, 뭐 이런 건 아직 안 배웠죠. 바이토레이 이런 건 안 배웠는데, 또 이제 배운 거를 보면은 플로우트도 배웠네요. 플로우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렌은 아까 언급만 했어요. 렌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뭔가의 길이를 알려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운 게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안 배웠지만 하나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파워라고 하는 건데요. POW. 아까 X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두 개 쓰고 Y를 쓰면 얘는 X의 Y승이라고 배웠습니다. 지수승 형태. 근데 마찬가지로 POW라고 하고요. X, Y라고 쓰면 이게 바로 X의 Y승입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결과값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내장 함수가 있고, 이걸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문법을 학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GitHub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GitHub는 Git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Git은 뭐냐? Git 자체가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버전 관리. 자, 우리가 여러분들 파일을 관리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버전이 올라갈 때 혹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서 버전 1.0, 버전 1.1, 1.2, 버전 2.0 스스로가 파일 네임을 바꿔가면서 버전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파일 네임은 동일한데 버전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Git이라고 있는데 이 Git을 서버 차원에서 저장도 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GitHub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거를 버전 관리해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도 오픈소스라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오픈소스로 개발되는 코드들이 많은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오픈소스계 프로젝트들이 많은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바로 GitHub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GitHub를 만약에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타인의 GitHub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계정이 필요 없고요. 제가 구축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를 저장해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글 계정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용해서 이 GitHub의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공개된 다른 계정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계정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계정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GitHub를 좀 살펴보다가 이거 나도 해보면 좋겠네, 우리도 사용하면 좋겠네 라고 한다면 그때 공부를 좀 더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하는 과정을 밟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관련 자료를 올려놓은 GitHub 사이트는 GitHub의 홈페이지가 요거예요. github.com. 근데 이 이후에 슬래시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아이디입니다. AI7TNN이 제 아이디고요. 자, 하나의 아이디 안에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만큼의 여러 개의 뭘 만들 수 있느냐면 저장소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저장소. 자, 저장소는 영어로는 리포지토리라고 합니다. 리포지토리. 자, 여러분이 만든 저장소에 다양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파이썬을 배우는 누구나 코딩이라고 하는 이 교재의 내용을 여기 Python for Everyone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또 접속할 때 제가 수정을 해놔서 다를 수는 있어요. 일단은 제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책의 표지가 있고 이 하단부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활용하거나 유용하게 사용할 사이트들이 링크가 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본 저장소를 통해서 저는 GitHub 소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 일부를 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스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 소스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실행만 해보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도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코드는 여러분 손으로 직접 코딩을 해보셔야 기억에 오래 남고 프로그램 문법을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코드를 이렇게 내용을. 그래서 제가 그 저장소에 폴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코드 밑에 이 코드를 갖다 놓았습니다. 자, 다음은 빈, 옥트, 헥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빈, 옥트, 헥스의 그 설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이너리, 또 해당하는 옥트, 헥사데시멜. 요게 2진수, 8진수, 16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그래서 정수의 2진수, 8진수, 16진수의 표현을 반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한다면 문자열로 변환해서 반환하죠. 문자열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10진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진수의 표현도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비인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0B, 11 이렇게 해도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냐? 아니 11을 빈으로 나타내면 뭐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거를. 근데 결과건 정답은 0B, 11이라고 나올 거예요. 굳이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의미가 있겠죠. 0, 5, 11 이러면은. 그러면은 8진수 11이 8진수 11이 2진수 형태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값은 해당 진수의 문자열이다. 자, 인트는 10진수도 가능하지만 10진수 문자열 표현도 가능하죠. 예. 그러면 다 얘는 10진수를 반환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int라고 하고 그냥 여기에다 2진수, 8진수, 16진수의 문자열 표현을 하면 오류가 나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 준수의 문자열이 있으면 콤마하고 여기다 쓰셔야 돼요. 해당하는 걸. 2, 8, 16을. 그러면 10진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 10과 20을 이진수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한 거죠. 뭐 빈하고 10 하면 10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표현이 돼요. 또 이렇게 하면 20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표현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실습을 한 아이들 실행 코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빈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dir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임자로 넣어주면 뭐 이상한 리스트가 나와요. 목록이. 자, 이건 아직 몰라도 되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빈하고 빈,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언더바가 2개예요. 그 다음에 독이라고 쓰고 언더바를 쓰면 이 빈에 관련된 설명 문서를 볼 수가 있어요. 간략한. 그게 여기 나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소개했던 바로 그거라고 보실 수 있는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는 별로 어렵지 않죠. BN10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고요. 0B111010도 가능하다. 0555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8진수 5를 2진수로 표현하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앞에 게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문자열이에요. 그걸 더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문자열의 연결이죠. 그래서 10진수 10의 2진수 문자열 형태와 20의 문자열 형태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숫자는 아니에요. 문자열의 연결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을 빈으로 바꾼 거를 이진수로 표현해라. 이게 이진수에 해당하는 거를 10진수로 표현하라고 하면 12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게 인트 값이고 이게 인트 값인데 앞에가 10이고 뒤에가 20이니까 여기 더하면 30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잘 눈여겨보서 돌려봐야 돼요. 자, 요 앞은 빈 여기서 코드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요 빈 안에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요걸 더한 거예요. 요 안에서. 그래서 이 결과값은 문자열로 나오죠. 이게 문자열로. 문자열로 나옵니다. 결국 30이라는 수의 문자열이에요. 30이라는 수의 이진수 문자열입니다. 자,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빈 30 했더니 0B11110 똑같죠? 요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 코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단원 2단원의 마지막에 있는 프로젝트 랩 2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준 입력으로 2개의 실수를 입력받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결과를 출력하고 이후 다시 또 한 번 표준 입력으로 뭔가 문자열의 연산식을 입력을 받아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읽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여러 번 이해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실수를 입력받아야 되는 게 있죠. 2개의 실수를. 그 실수를 받은 거를 2개를 각각 가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 승제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2개의 문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한 줄에 입력되는 산술 연산식을 문자열로 입력받아서 그거를 바로 결과를 출력하라는 건데 그 입력받은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바로 출력하기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배웠던 함수 이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손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알고리즘 해가지고. 자, 2 실수를 입력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변수가 필요하죠. 자, 입력받는 건 뭐로 해요? 인풋으로 하는데 이게 실수인 게 확실하고 수의 계산을 하려면 문자열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실수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플로트 함수를 또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칙 연산을 한 결과를 풀어줄 테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필요할 겁니다. 자, 1, 2번이 하나의 문제고요. 3번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연산식을 입력받아서 그 결과를 출력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출력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거죠. 첫 번째 수 입력해서 이걸 입력하고 두 번째 수 입력해서 이걸 입력을 하면 합차 곱하기 나누기 이 두 개, 3 이거 둘러 하면 맞죠.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3.4 나누기 1.5 이런 거예요. 이렇게 소수점이 많이 나오는 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요게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연산식 입력하고 요거를 입력받으라는 얘기예요. 3 곱하기 4 나누기 2. 근데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산식 아무거나 300 뭐 나머지 5 빼기 2 뭐 이런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연산식이 어떤 룰의 규칙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연산식을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인풋 받은 거를 플로트로 변환하죠. 그래야 실제 실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너만 넘투 바꾸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2번 줄, 3번 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계속 연습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힌트를 주기 위해서 뿌린 거고요. 실제 입력한 거를 익스프레션을 받아서 그냥 이별로 출력만 해주면 되죠. 다만 여기에다가 잠시 내가 받은 게 뭐다라는 걸 한번 뿌려주고 결과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와 만약에 연산식의 입력을 이렇게 주면은 이거에 대한 7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두 번째 연산식 입력을 이렇게 넣으면은 실행에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실행할 때 오류가 나요. invalid syntax에서. 왜? 여기 보시면 3 나머지 곱하기 3 이걸 어떻게 연산을 합니까? 이 연산식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프로젝트 랩 2입니다. 프로젝트 랩 2. 프로젝트 랩 2는 자, 보시면 가장 먼저 변환할 수가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중에 무엇인지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입력받은 내용물이 2진수, 10진수, 16진수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받는 거는 수가 아니라 우리가 입력할 수가 2진수냐, 8진수냐, 16진수냐 이런 거를 쳐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게 이 진수에 맞는 정수를 입력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수 입력받는 게 두 개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10진수로 변환하고 그거를 다시 요 진수에 따라서 출력을 하면 돼요. 아, 우리가 배운 거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는. 자, 보면 자, 중요한 게 입력이 두 개 있어야 돼요. 무슨 진수인지를 입력받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진수가 결정이 됐으면 다시 그 진수에 해당하는 실제 정수를 또 입력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정수를 그 진수에 맞는 거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빈, 옥투, 헥스로 출력하면 되겠네 라는 거고요. 한 샘플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너 무슨 진수가 필요해?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나 이 진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진수 하나 입력해줘 라고 한다면 이 진수를 입력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진수 1010에 해당하는 내용을 2진수 형태, 8진수 형태, 10진수 형태, 16진수 형태로 4개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입력하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에요. 4개가 출력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자, 코드를 보면 처음에 진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int로 변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라고 하는 변수에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정수, 여기에 해당하는 진수의 정수를 입력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를 in바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거죠.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느냐. 네. 이 문자열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요 문자열을 놓고
여기서 받은 진수의 10진수를 여기다 넣으면 요 문자열 형태가 이 진수의 형태로 변환이 돼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빈 옥트 기낭 헥스를 출력하면 이진수, 8진수, 16진수, 16진수가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까 그 문제만 보고 이걸 푸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와요. 16진수를 할래 1F는 16진수야 라고 넣어주면 이렇게 잘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0진수는 3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도 입력을 잘못하면 에러가 나요. 어떻게? 입력할 정수의 진수는 하고 8을 입력했는데 9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야? 8진수는 0에서부터 7만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9를 써. 그러면은 에러가 나요. 예. 변환이 못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수와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본 걸 다시 한번 복습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제 복습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GitHub는 책에 없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혹시 필요하면 관련 자료 소스를 제 GitHub에서 내려받으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두고의 프로그램 실습을 여러분 교재에 있는 프로젝트 랩 2개의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랩 문제가 여러분이 표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변환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코딩을 직접 손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한 코딩을 5번 아니 10번이라도 계속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많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